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 향에 대해서 오늘은 방향, 뭐 남향이 제일 좋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그냥 어렴풋이 그냥 알고 있는 거를 구체적으로 자료를 찾아가지고 PPT를 만들어가지고 정확하게 진짜 방향 하나는 제대로 알고 갈 수 있도록 준비해 봤습니다. 무조건 남향이 좋은 걸까? 부동산 동서남북 향에 대해서 오늘은 알아보기에 대해서 이제 한번 해볼게요. 자, 부동산의 방향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한번 해볼 건데, 부동산은 종합응용예술과학이라고 누누이 얘기를 해드리잖아요. 자연에서, 과학에서, 뭐 미술에서, 뭐 여러 가지 수학에서 다 따와가 만들어놨는 게 부동산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그 많은 것들 중에 자연과 과학의 영향을 받는 일조량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부동산은 방향에 따라서 일조량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너무나 분명한 나라이다 보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전부 다 해 뜨고 해 지는 위치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세련된 말로 하면은 과학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자전축이라는 거에 의해가지고 약간 기울어진 상태에서 이렇게 지구가 돌기 때문에 그렇다는데, 우리나라는 여름이 가장 높고 겨울이 가장 낮고 봄, 가을은 그 중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있다면 겨울일 때는 햇빛이 들어오는 각도, 그리고 봄하고 가을에 들어오는 각도, 그리고 여름에 들어오는 각도가 다 조금씩 다르다는 거예요. 내부에 들어오는 거. 그러니까 반대로 되면은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덥고 이런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남양은 최고로 많은 8시간, 남동양은 7시간, 남서양은 6시간, 그리고 동양은 4시간, 서양은 3시간 이렇게 햇빛이 집 안으로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집에 햇빛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그리고 우리 집이 지금 서양인지 남서양인지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내용이 중요한 이유는 특히 요즘에는 전원주택지를 많이 활용하시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 내용을 또 준비한 이유가 저희 영상 중에 기농기촌에 대한 영상이 있어요. 제일 핫한 영상인데 이 기농기촌에 관련해서 첫 번째로 이제 요구되는 게 전원주택지 맞아요. 어떻게 잘 고르느냐이니까, 만약에 여기에 적혀져 있는 대로 태양의 고도가 집의 내부 온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또한 베란다에 화분을 키우신다면 화분들의 위치도 생각하여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정도의 방향을 알고 있으면 나중에 많이 도움이 주택을 되죠. 지을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준비를 해보았고요. 밑에도 남향, 남동향, 남서향, 동향, 서향 순으로 일자 시간이 점점 짧아진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동양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한번 읽어봐 주세요. 네, 동양은 이른 아침부터 이른 정오까지 햇빛이 들어오는데요. 아침에 일을 나가는 직장인 혹은 중고등학생 자녀가 있으신 분들께 적합합니다. 아침에 많이 들어오가 12시까지 들어오는 거라 장점도 있고 단점은 있는데, 장점을 가지고 반대로 이해를 하시면 되거든요. 장점은 아침 일찍 햇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아침에 움직이는 사람, 직장인은 있는 사람한테 좋고, 오후에 해가 들지 않아서 여름에는 시원한데,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단점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단점은 아침 일찍 햇빛이 들어오기에 아침잠이 필요한 분들한테는 부적합하죠. 겨울에 춥습니다. 저는 아주 싫어하는 향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한번 알아볼게요. 서양입니다. 서양에 대해서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네, 서양은 늦은 오후부터 일몰까지 햇빛이 들어오는데요. 오후에 집에 계시는 분들이나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의 자녀가 있으신 분들에게 적합하다고 합니다. 서양 같은 경우에는 햇빛이 한 3시간 정도밖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니까 거의 안 들어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장점은 오후부터 해가 들기 때문에 아침잠이 필요한 분들, 그러니까 저녁에 일 많이 나가시는 그쵸, 분들은 요즘에 늦게까지 그렇죠. 자잖아요. 일을 거꾸로 하시는 분들한테는 되게 좋답니다. 그리고 오후 늦게까지 해가 들어오기 때문에 겨울에 또 좋다네요. 연료비 아끼고 좋은 것 같아요. 단점은 아침에 해가 들지 않아서 집이 좀 어두운 편이거든요. 오후에 늦게까지 해가 들어서 여름에는 좀 덥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남양입니다. 누구나 원하는 남양. 한번 읽어봐 주세요. 네, 남양은 일출부터 일몰까지 쭉 해가 드는데요. 많은 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방향이기도 합니다. 네. 해가 항상 들기 때문에
때문에 하루 종일 집에 머무는 분들에게 적합하다고 합니다. 예, 많은 사람들한테 적합하죠. 뭐 무조건 향이라 하면 남양, 집 알아본다 하면 천닥 하면 남양입니까?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남양에 대한 장점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해가 뜬다는 거고, 그리고 여름은 햇빛이 짧아 덥지 않고, 겨울에는 햇빛이 깊숙하여 따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로 인해 가지고 냉난방비가 절감이 된답니다. 자, 그리고 단점에 대해서는 다른 향에 비해 가격이 비싸다는 거예요. 그리고 햇빛이 많이 들어서 어떤 변색이 좀 되니까 그건 좀 주의하라는데 이 정도는 뭐 단점도 아니지 뭐. 근데 요즘에는 옷이 바깥에 있지 않고 농장 안에 드레스룸에. 붙박이장 안에 있으니까 드레스룸에 다 있죠 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남동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남동양은 그래도 햇빛이 7시간 정도 들어오는 곳이거든요. 아침 일찍부터 정오까지 해가 드는 남동향인데 남양의 특징보다 동양의 특징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답니다. 생활 패턴이 아침형이신 분들에게 적합하다네요. 장점으로는 아침에 햇빛이 들어와 아침형 인간 또는 직장인에게 적합하고 오후에 해가 들지 않아서 여름에는 시원하고 남양보다 여름에 덜 덥고 겨울에는 덜 따뜻하다고 합니다. 단점은 아침에 햇빛이 들어오기에 아침잠이 필요한 분에게는 정말 부적합하대요. 아침 햇빛 들어오고 이러면 잠 제대로 못 자잖아요. 저녁에 일 늦게까지 마치고 오면 그죠? 자, 오후에 해가 들지 않아서 겨울에 추움. 이거 제일 남들- 싫어하는 부분이시네요. 여름에는 어지게 그럭저럭 지내는데 그건 좀 아닌 것 같네요. 그리고 다섯 번째 남서향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네, 남서향은 정오부터 일몰까지 해가 드는데요. 일찍 퇴근하시거나 유치원 혹은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두신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남서향 같은 경우에는 남향의 특징보다 서향의 특징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남서향이라는 게 그러면 장점으로는 여기 보시면 오후부터 해가 들기 때문에 아침잠이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또 적합하고 오후 늦게까지 해가 들어서 겨울에는 좀 따뜻하고 남양보다는 여름에 더 덥고 겨울에는 더 따뜻하고 단점은 아침 해가 들지 않아서 좀 어둡은 편이고 오후 늦게까지 해가 들어서 여름에 좀 덥답니다. 이거 두 개는 좀 짜증나게 하는 일인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맞아요. 남서향입니다. 그건 좀 잘 기억하셔가지고 해야 되고 자기가 필요하지 않는 이상은 아침에 출근하고 뭐 저녁에 퇴근하고 이런 사람들은 별로 저한테는 별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섯 번째 북향. 자, 여기서 북향이라는 것도 있어? 북향을 선호하는 사람이 그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실 텐데 이 북향에 대해서 의외의 사실을 준비했습니다. 해가 하루 종일 잘 들지 않는 북향은 해가 잘 들지 않기 때문에 상업적 건물에 적합한 향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음식점이나 카페 같은 것이 있겠죠. 그래서 장점으로는 해가 들지 않아서 여름에는 시원하고 상대적으로 가격이 또 저렴해서 또 좋고 요것도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장사하는 사람들한테는 해가 이게 좀 사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는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장점으로 이렇게 들어와 있고 단점으로는 해가 들지 않아서 겨울에 매우 춥고 습하답니다. 해가 들지 않기에 집이 어둡답니다. 그리고 습기 관리가 어려워 곰팡이 주의가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식당 같은 데가 조금 곰팡이가 잘 끼는. 곰팡이도 잘 끼고 좀 눅눅하고 좀 그런 편에 있죠. 이제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에 집이 산뜻해야 되는 이유는 일단 일조량을 떠나서 습하거나 춥고 이러면은 이제 몸에 병이 잘 생긴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안 좋죠. 축축축 처지고 몸이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일조량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거고 그래서 저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근데 또 의외로 북향을 선호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글만 쓰는 직업이다. 글만 쓰는 그런 직업은 너무 일조량이 많은 것보다는 약간 조금 서늘하고 약간 조금 집중이 잘 되게 그냥 조금 어두컴컴하게 이렇게 하는 것도 선호하는 분들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북향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거를 선호하는 분들도 있다고 해요. 자, 가장 좋은 방향은 어디일까? 남쪽이 제일 먼저 좋고요. 그 다음 남동, 그 다음 동쪽, 남서쪽, 서쪽, 북쪽 순으로 선호도가 높은 편이지만 개인별 취향 또는 직업적인 측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만 하시라고
해놨습니다.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저희들 하는 얘기는 다 자기한테 맞춰서 살아야 되잖아요. 요즘에는 또 에어컨이나 보일러 등의 냉난방 기구를 거의 다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단열도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남양만 굳이 고집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뭐 자기의 상황에 맞게끔 집을 찾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저희가 오늘 방에 대해서 알아보는 이유가 나한테 딱 맞는 집을 선택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희가 이야기를 해드렸던 건데요. 집을 선택하는 기준에서 첫 번째는 남향이어도 동간 거리에 따라 햇빛이 안 들어올 수 있으니 집을 구하실 때 꼼꼼히 확인하시고 꼭 직접 가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일조량뿐만 아니라 조망권, 브랜드, 상권, 한군, 층간소음, 자신의 생활 패턴 등을 우선순위를 정하여가지고 집을 선택하시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의 팁을 알려드리자면 네. 내 집의 항을 알고 싶을 때 스마트폰에서 삼성 같은 경우에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라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이미 깔려져 있습니다. 나침반 어플을 다운받으셔가지고 거실 쪽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 거실이 있잖아요. 이 거실에 창문이 있으면 이거를 휴대폰에 이제 전화를 받을 때 이렇게 받잖아요. 이거를 중심으로 요 기준을 창문에 대면은 그 밑에 어느 향인지 나오게 되거든요. 지금 이렇게 보면은 저희가 남동향으로 나오고요. 요렇게 보게 되면은 여기 남서향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니까 아 여기는 어느 향이구나 이런 것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요즘은 참 세상이 좋아가지고 그지 이런 것도 조금 많이 활용하시가지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과연 남향이 좋은 것일까? 라는 질문에 있어서 남향만 좋은 건가요? 굳이 그렇지 않습니다. 금방 얘기해놨잖아요. 동과 동 사이의 거리 때문에 일조량의 조망권이나 이런 여러 가지 방해가 많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직접 가셔가지고 해야 되는 거고, 지금 뭐 이사 가가지고 현재 살고 있어가지고 이사 계획이 없다면 뭐 마음에 안 들어도 살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집이 습한 걸 싫어하면 보일러나 이런 걸 좀 아니면 스키제 이런 거 있잖아요. 그치 그런 걸 하면 되고, 여름이 더우면은 뭐 전기세 좀 나가더라도 에어컨 좀 하면 되고, 네. 돈이 좀 들어서 그렇지. 네, 알겠습니다. 네. 이야기를 들으시느라고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네. 저희는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